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신사고 교과서 1입니다. 자, 벌써 대단원 세 번째 대단원이고요. 첫 번째 소단원,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다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물 다 챙기셨나요? 자, 공부할 마음과 삼색 볼펜과 형광펜을 준비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국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 중에 혹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과 또한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께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이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70쪽. 자, 그럼 넘치는 열정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단입니다. 인간과 언어. 자, 인간과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언어가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친구에게 30분 후에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을 언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전달한다고 생각해보자.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언어를 사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주고받고 앞세대가 습득한 지식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한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인간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갔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언어를 사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주고받는다. 지식의 전달, 지식 전달의 수단이죠. 자, 또한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지금 뭐 하는 거죠? 덧붙여 설명하는 거죠. 또한도 덧붙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및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문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회와 문화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 언어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언어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지금부터 언어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언어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언어의 본질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이게 뭐죠? 바로 설명 대상이에요. 설명 대상을 소개한 겁니다. 이거 그런 설명문이거든요. 자, 바로 언어의 본질 나오죠? 자, 봅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이다. 기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실현하는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데 뭐와 뭐요? 언어는 뭐라는 거죠? 기호라는 거죠. 이 기호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형식이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호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다. 이거죠. 언어 또한 마찬가지다. 언어의 내용은 뭐다? 의미이고 형식은 뭐다? 말소리다. 나무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뿌리, 줄기, 잎을 가진 식물이라는 의미. 이건 의미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라는 말소리를 사용한다. 이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와 말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 의미와 말소리의 결합. 다시 말하면 그것이 뭐예요? 의미와 말소리의 결합이라는 건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는.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합쳐져서 기호가 되고 그것이 바로 뭐다? 언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언어의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호성, 의미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언어의 기호성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이걸 보고 언어의 기호성이다. 언어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의미와 말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다. 여기 잘 나오네요. 의미와 말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다. 이게 바로 뭐다? 언어의 기호성이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어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본질 또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71쪽이에요. 언어의 자의성, 자의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자, 뿌리, 줄기, 잎을 가진 식물을 우리는 나무라는 말소리로 나타내지만 꼭 그 물체를 나무라고 말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의적이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언어의 이러한 특성을 자의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형식의 말소리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이 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정의, 임의적이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언어가 자의성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말과 외국어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한국어는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 말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하고, 중국어에서는 run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히토라고 한다. 자, 가리키는 건 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표현하는 뭐 말소리, 즉 형식은 다 다른 거죠. 그게 뭐예요? 자의성이다 이 소리예요. 이처럼 모든 언어가 어떤 의미를 전하기 위해 한 가지로 정해진 말소리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말소리는 자의적인 거다. 임의적인 거다 이 소리예요. 중요합니다. 자, 언어의 자의성 끝났고 이제 규칙성 들어갑니다. 우리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바로 규칙성의 정의예요. 규칙성이 뭐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군가 예쁜, 좋아한다, 장미를 나는 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울 것이다. 나는 장미를 좋아한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미는 꾸며주는 말이지, 장미는 꾸밈을 받는 말이죠. 예쁘는 꾸며주는 말, 이 앞에 있는 거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언어에는 규칙이 존재하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규칙에 따라 언어 생활을 한다. 이를 규칙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규칙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나는 모래 편지를 읽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모래 편지를 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시제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건 과거 시잖아요. 현재잖아요. 읽고 있다라는 건 현재인데 모래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 시제가 불일치되는 거예요. 시제의 불일치라는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배이 고프다가 아니라 나는 배가 고프다. 이게 뭐예요? 조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조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죠. 주격조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뭐예요? 주격조사 가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거 지금 뭐 주격조사 제대로 못 썼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규칙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든 예니까요. 자, 이렇게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언어의 규칙성. 언어의 규칙성 간단하죠? 언어를 일정한 규칙에 맞게 사용한다. 바로 이게 규칙성입니다. 자,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 중국어는 run, 영어는 man, 일본어는 히토. 언어는 말소리는 필연적인 가능성이 없다. 임의적이다. 규칙성. 모든 언어는 규칙이 존재한다. 규칙에 따라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자, 72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자,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중요하죠. 요게 이 그림이 정말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가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목가망이 뭐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나무 조각 속에 흑연, 심을 넣어 만든 글을 쓰는 도구를 뭐라고 부른다? 연필이라고 부른다. 이건 약속한 거예요. 이 말을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연필을 목가망이라고 부르겠다고 정하고 사람들에게 목가망 좀 빌려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목가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사회성을 어겼을 때, 사회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사회 구성원들 사이 약속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이게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언어는 누구나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언어가 언어로서의 자격을 가지려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그 언어를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자, 언중, 말하는 사람들은 언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언중,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회 구성원들, 이거를 언중이라고 해요. 그 언중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 그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를 해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이 언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사회성. 자, 언어의 역사성 가볼까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새로 생긴다, 생성된다, 없어지기도 하며, 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자, 보세요. 새로 생긴다, 생성되는 거죠. 없어진다, 소멸되고, 소리가 의미가 변한다. 이건 뭐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어가 생성, 소멸, 소멸이죠. 미안합니다. 소멸, 발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언어의 역사성. 자, 그 전에 밑에 한번 한눈에 쏙 보도록 하죠. 언어의 사회성 중요합니다. 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언중끼리의 약속이다.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언어가 언어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즉 언중들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거죠. 연필을 목가망이라고 부를 경우 다른 사람들과 의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3쪽 역사성 배워보도록 하시죠. 생성, 발전, 소멸하는 것이 역사성이다. 우리가 현재 물, 불로 쓰는 말은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은 물, 불이라고 했다. 변했죠?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이건 소리의 변화죠. 이건 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자, 어리다는 단어는 과거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의미가 변화했죠. 의미의 변화. 또 산을 의미하는 매처럼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도 있고. 이건 뭐예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 이건 뭐예요? 없어진 거죠. 소멸된 거죠. 단어가 소멸된 거. 인공위성처럼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새로 생겨난 단어도 있다. 이건 뭐예요? 생성된 거죠. 생성, 발전, 소멸, 변화되는 거 이야기해줘라.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이루어진다.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언어는 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창조성 가보죠. 우리는 배웠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언어의 규칙에 맞게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언어의 창조성. 언어의 새로운 말을 언어의 규칙에 맞게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자, 우리는 나는 장미를 좋아한다라는 기본 문장을 나는 어제 정원에서 본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짙은 붉은색의 이 장미를 눈물겹게 좋아하고와 같이 무한정 확장하여 이어갈 수 있다. 그렇죠. 언어가 가진 이러한 특성이 바로 뭐다? 창조성이죠. 창조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꽃사슴 한 마리가 얼음공을 물고 노란 바다를 향해 달려간다와 같은 문장은 규칙에는 맞지만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다. 이 문장에 사용된 얼음공, 노란 바다 등은 새로 만들어진 말이지만 우리는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문학작품에서 작가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언어가 창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음공, 노란 바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언어로 표현한 거죠. 이게 창조성인 겁니다. 핵심만 쏘아 보죠.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한다. 생성된 것, 인공위성이라는 말, 소멸된 것, 매라는 말은 없어지고 산이라는 말만 남았다. 이건 지금 없어진 거죠. 이것만 남은 거죠. 변화됐다. 물, 불이랑
물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고 어리석다라는 뜻이 예전에는 어리다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런 나이가 적다라는 말로 의미가 변화했다는 거. 지금도 언어는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성, 새로운 말을 규칙에 맞게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어의 지금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언어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오늘 이제 배웠던 부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69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69쪽에서 지금 첫 번째 언어의 본질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아예 암기를 하시죠. 자의성,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여기에 지금 뭐에 처음에 빠진 게 있네요. 뭐가 있어? 기호성. 기호성이라는 말은 뭐죠? 언어는 뭐와 내용,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용은 의미가 되고 형식은 소리가 되죠. 말소리. 이거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자의성의 특징, 규칙성의 특징, 그리고 여기에 사회성의 특징, 역사성의 특징, 창조성의 특징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쉽지 않아요. 이거는 문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수능 볼 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두시면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두고두고 여러분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요. 꼭 여러분들 꼭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좀 더 알고 싶다는 친구들은 한 권으로 시작하기 국어에서 문법 파트에서 한번 정리해 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궁금한 것은 없나요? 만약에 있다면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느라 감사하고요. 끝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